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형희입니다. 네, 여름철이고 좀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하긴 하지만요. 수영장에 많이 가실 수 있고 또 요즘에 가까운 펜션이나 이런 데 놀러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음주는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네, 재활의학과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재활의학과는 사회와 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재활의학과가 발생한 거는 20세기 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큰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물리학이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활의학을 물리의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가 발생을 하면서 전쟁에서 생존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은 다리가 잘리거나 관통상을 입은 정도로 굉장히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돌봐주는 의료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재활의학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 전자기학 같은 물리학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분들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이용하는 전기 진단학이나 아니면 그 물리치료학 같은 것도 함께 발전을 하면서 재활의학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들에서 소아나 노인들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고 그래서 소아들의 소아마비와 같은 질환들에서 재활의학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때는 물리의학과 재활의학을 합쳐서 물리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이라고 해서 재활의학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의학이 더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질환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도 이제 더 이상 돌아가시는 질환이 아니고 함께 이겨내는 질환으로 바뀌고 있고 삶의 질에 더 집중하면서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이런 만성질환에도 재활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스포츠 영역도 사람들이 많이 넓혀지면서 스포츠학과 같은 부분에도 재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질환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스포츠의학이나 아니면 노인의학, 심장재활, 그리고 호흡재활, 그리고 뇌신경재활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가장 다른 점은 발생 연령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특징에서 뇌혈관 질환의 재활에 특수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노년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저에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시던 환자분들 처음 뵙게 되면 드시던 약도 굉장히 많은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약과 기존의 질환을 잘 이해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고 내과적인 접근까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인지 문제나 언어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하시게 되는데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도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재활에서는 반복을 통한 학습과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습과 훈련의 그 성취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또 문제점은 재발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이전에 뇌혈관 질환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요. 그만큼 뇌혈관 질환은 재발이 흔하고 다시 장기적으로 한번 지나갔다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이 장애가 처음 생기고 내 몸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 상담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질환이 발생했는지, 이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내가 갑자기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데, 저희는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하고 정확한 예우를 알려드림으로써 환자분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셔서 생활로 접근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빠르게 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함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활의학과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거는 매일 제가 봤던 환자들이 걸어서 제 외래에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재활의 목표는 집으로 복귀해드리고 그 환자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식사도 못하고 소변도 스스로 보지 못하고 혼자 앉지도 못하셨던 분들인데, 하나하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리고 같이 힘을 내셔서 운동을 하셔서 퇴원하신 다음에 가족들 손을 잡고 조금 힘들고 느리지만 천천히 걸어서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과 1학년 때 다시